초등학교 이제 4, 5학년 아이들한테 이제 20년 후에 너의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저는 백수로 살다가 조기축구에 다닐 거예요. 저 편의점 알바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야근이나 하면서 커피 믹스 마시면서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무기력해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대부분이 없어요. 오늘 그림 토크에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번에 한국 워킹맘 연구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요. 좀 워킹맘과 거리가 아직은 좀 먼 상황이니까. 아직은 아니지 뭐 될 수가 없죠, 워킹맘은. 이 연구소가 언제 생긴 거예요? 얘가 2009년도에 생겼어요. 네. 그럼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때만 해도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워킹맘이셨고 이제 학교에서 드물었어요. 맞아요. 네, 해보면. 근데 네, 요즘은 네. 또 연구소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죠. 그쵸. 네. 그리고 또래 이제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맞벌이를 안 하고는 살기 또 어려운 시대가 유지가 돼서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육아 얘기, 결혼과 출산, 일하는 엄마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그 제가 이번에 쓰신 책 일하는 엄마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거 읽어보니까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의 이제 대부분의 워킹맘이 생계형이에요. 제가 이제 15년 많은 워킹맘들 만났을 때 정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분은 전 15년 동안 딱 2분 만났거든요. 사실 생계형으로 내가 이 한 달 딱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 공과금, 아이 학원비 이게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벌매도 불구하고 일단 휙 지나가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고 엄마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해야 된다는 거를 다 녹여버려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 나로 인해 우리 아이가 잘못 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어머니도 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늘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늘 이렇게 네. 두고 가고 이제 어디에 항상 맡겨야 되고. 그래서 워킹맘들이 항상 제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가든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를 다 어린이집에 일찍 맡겼어요. 큰아이는 이제 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맡겨서 키웠고 저희는 이제 양가가 다 지방에 있어서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이제 남편이랑 제가 키웠는데 항상 이제 저희 아이는 가장 일찍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삶이 너무 이제 버겁죠. 그리고 일단 체력도 안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 삶이 유지가 되더라도 남편이 육아 및 가사를 함께 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남편들의 어떤 참여도가 굉장히 늘긴 했으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박 육아도 너무 많고요. 많은 워킹맘들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나는 일이나 육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을 매일 360을 하게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 때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확실히 한 벌이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네, 너무 네.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근데 또 막상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도 눈치가 맞아요.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네. 아이한테도 죄책감도 있고 맞아요. 회사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네,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퇴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이게 퇴사 위기가 이제 가장 크게 한 2번 정도 오는데요. 아이가 이제 돌 전에. 이때 또 아이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한번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가장 크게 오고 또 한 번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실 학업을 시작하는. 네. 학업도 학업인데 더 큰 문제가 아이의 보육, 이 아이의 돌봄 공백 때문이거든요. 그나마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내 아이를 보육할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이제 아이를 픽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이 아이가 빨라도 12시, 1시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퇴근이 6시, 7시인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돼요. 그럼 경제적인 부담, 이 아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워킹맘이 퇴사 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력 단절 마음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동안 이제 아이한테 미안했던 감정을 내가 다 해결하리라. 아이와 추억도 만들고 뭐 하리라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현실이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아이를 잘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집안일을 잘 한다고 한들 내가 일을 통해서 얻었던 성취감, 성장 이런 거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대단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스스로 내가 돈을 벌지 못해 아무래도 남편 월급에 의지를 하게 되죠. 이제 남편이 또 생활비를 주면서 그냥 주면 괜찮은데 꼭 한 소리 하잖아요. 아꼈어. 이제 이런 현실에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그쵸. 외벌이 하는 게 요즘 특히 맞아요. 네. 쉽지 않아요. 실제로 아빠들이 아내한테는 이런 말 못해요. 왜? 아내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육아로 인해 그만두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아내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에서는 너무 힘들다. 외벌이로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전 그런 점에서 진짜 지금 결혼하고 육아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되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꼭 엄마뿐만 아니라 맞아요. 아빠도.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웠으나 너무나 잘 버텨온 내 자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킹맘들한테 진짜 무한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버텼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게 저절로 돼요. 왜냐면 그 삶을 아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을 잠깐 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을 나가지고 제가 최근에 여쭤봤어요. 네. 엄마 그때 안 불안했어? 어땠어? 그때 퇴직금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러면 또 쉴 수 있죠. 다 말렸는데 퇴사한 거였어. 그래서 그럼 그때 뭐 했어? 그때 퇴사하고 막 몇 달 동안은 저기 운동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카페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너무 좋았지. 근데 몇 달 하니까 맞아요. 이게 근질근질해서. 그럼요. 근데 이제 저한테 또 미안한 것도 있었으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아니 엄마 이래 이랬대요. 그래서 그때가 혹시 몇 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왜 엄마 집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근데 제가 아니 나는 일하는 엄마가 더 멋있어. 진짜? 그래서 엄마가 되게 한편으로 좀 섭섭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떤 감정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이 그런 양가의 감정이 늘 있거든요. 내 일하는 모습을 아이가 되게 멋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아이를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일도 힘들고 회사일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기회에 나도 좀 쉬어보자. 또 좋은 좋은 명분이 있지. 명분이 아이한테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도 아차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출산 문제도 있고 저출산을 앞서서 우선 결혼율도 많이 맞습니다. 낮아지고 결혼하고 아이 안 낳는 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을 너무 잘 받은 세대잖아요. 남녀가 분리돼서 뭐 여자니까 공부하지만 이건 완전 옛날 세대고 그럼요. 제 기억에 제 남녀공학 다닐 때 여자친구들이 더 공부 잘했거든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같이 커리어를 키워 나갔는데 출산은 여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경력 단절이 어쩔 수 없이 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은 열심히 공부했던 거 경력 키워놨던 거가 이제 막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경제적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뭐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아니면 주변 누군가가 아이를 키워줄게. 그러면 내가 했던 이런 커리어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맡길 데도 없어. 근데 우리 직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안 줘. 근데 또 남편도 육아 및 가사를 함께할 스타일이 아니야. 너가 원해서 아이를 낳았잖아. 그럼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남편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누구 하나 행복한 모습이 없어. 그러면 내가 굳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육아하고 싶은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전 제가 육아하는 게 꿈인데. 저 전업주부가 꿈인데. 진짜요? 전업주부 하면서 이제 카메라 두고 콘텐츠 찍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또 부모님이 그러시겠죠. 일단 결혼이나 해라. 일을 대하는 이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과 에너지는 아이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보여드린 이제 영상이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4, 5학년 아이들한테 이제 20년 후에 너의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저는 백수로 살다가 조기 축구에 다닐 거예요. 저 편의점 알바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야근이나 하면서 커피 믹스 마시면서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그룹 아이들한테 너는 어른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인터뷰한 아이들이 다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되고 싶지 않아? 했더니 아니 또 상사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되고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막 이런 아이들이 인터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이 아이한테는 그게 이제 나의 미래라고 그대로 이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부모가 일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이도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좋아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근데 부모가 이 일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대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것들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생경이라고 하지만 일이 있다라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곧 나의 이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로 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죠. 전 지금 들은 게 되게 충격적인 게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일 스트레스에 그렇게 야근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멋있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잖아요. 빨리 어른이 사실. 되고 네, 싶고 네. 그런 짤도 있잖아요. 막 내가 상상했던 30대의 모습이면서 캐주얼 정장 입고 이렇게 딱딱딱 걸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후드티에 이렇게 야근하고 막 커피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른이 된다는 건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보고. 크다. 이게 사실 아이들의 꿈과 미래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무기력해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대부분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유튜버? 맞아요. 유튜버거든요. 유튜버는 유튜버인데 그냥 유튜버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앤드류님 곧 다가올 100만 유튜버?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숫자가 돈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버 될래요가 아니라 저 100만 유튜버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이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뭐 되고 싶어? 그러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설마 그건가? 뭐요? 전업투자자 막 이런.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건물주라고 하시는데 건물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물주가 관리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건물주 자녀가 꿈이에요. 아휴. 물론 이제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이제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건물주 자녀가 꿈인데 엄마 아빠가 건물주가 아니야.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실제로 저는 상담할 때 본인의 자녀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이제 힘들다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아이들은 한 번도 꿈꾸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넌 큰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꿈을 어떻게 꿔야 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중간에 좌절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내가 원했던 꿈을 이뤘을 때 어떤 희열감, 만족감 이런 게 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먼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고 나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고 나는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 길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육아를 하면서 일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알지, 나도 좀 이렇게 밝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근데 일이 너무 힘들잖아. 육아도 너무 힘들잖아. 이때 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일과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늘 강조하는 게 체력이에요. 체력이 안 되면 일, 육아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전날 잠을 잘 못 잤거나 아니면 그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내가 굉장히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친절한 부모,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되게 다정한 동료가 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지치면 결국 나의 화와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거는 내가 조금 편안한 에너지 주는 거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내 옆에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게 아이한테는 더 큰 밥이에요. 사실 마음의 밥.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워킹맘들 할 게 너무 많아요. 보통 투두 리스트를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면 안 되는 돈투 리스트.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다 위임하거나 덜어내는 연습이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워킹맘들 중에 특히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화가 많아요. 내가 다 잘하고 싶은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버거워요.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10명 중에 8명은 번아웃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 때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내 배우자 만난 거. 이제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진짜 거의 없어요. 슬프다, 우리 워킹파더들. 그래서 사실 노력이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 워킹맘의 분노 대상이 이제 1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킹맘들은 힘들고 지쳐서 되게 이제 억울한 감정이 많거든요. 내가 집안일도 하는 것 같고, 육아도 하는 것 같고, 일도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라고 하지만 보통의 남편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안 차죠. 네. 그리고 남편들은 꼭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이야. 그거 되게 선심 쓰듯이 말한다? 맞아요. 그게 괘씸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되게 배척하거나 나의 적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 육아를 다 잘하려면 남편이 내 최고의 협력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사실 사이 좋은 게 아이도 잘 키우는 방법이고, 또 내가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진짜 너무 대단하잖아요.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다 하려다 보니까 9개 잘했는데 그 9개 다 잘하려다가 한 번 화냈는데 그거 아이가 평생 기억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하다가 한번 그 얘기 나왔어요. 너네도 하나씩 그런 기억이 있을걸?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자기를 빨개 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냈대요. 네. 근데 어린 기억에 팬티바람에 밖으로 쫓겨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아직도 평생 안 잊혀져서 그런 건 안 잊혀지죠. 다 어른이 돼서 30 넘어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날 엄마도 무너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어떤 맞아. 여러 가지 일 맞아. 때문에 그 네. 스트레스가 심해서 맞아. 제 친구는 그걸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밖에서 무너졌어. 그래서 집에서 조금 그거를 치유를 받거나 쉬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 그 유난히 그날따라 아이가 막 집도 난장판 해놓고 막 나를 힘들게.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펼쳐놓을 레고 조각을 내가 밟았어. 참다. 거기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의 잘못은 아니죠. 그게 이제 그때 제일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아이한테 막 퍼붓고 혼내고 나서 사실 엄마들이 제일 무너질 때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이제 제일 미안하거든요. 아마 그때 애 그렇게 또 재워놓고 엄마가 엄청 우셨을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제가 진짜요? 장난감 사달라고 이제 땅바닥에 뒤집어져가지고 길가에서 안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집에 데려가서 당금질을 하셔가지고 엉엉 울고 이제 자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울었다고. 울죠. 네. 엄마는 맞아요. 강하게 키워야 돼, 훈육해야 되니까. 네. 그 점에서 그래서 네. 저 훈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네.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런 모성애가 오히려 아이한테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늘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한켠에 항상 있어요. 막상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막 울거나 속상해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잠깐 보는 건데 아이를 혼내는 것도 미안하고 그런 막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가 다음에 너 혼낼 거야. 이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는 그래도 돼. 내가 좀 조정할 수 있어. 그 이제 싹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컨트롤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부모들이 정말 아이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꿈이 그러니까 난 친구 네. 같은 부모가 될 거야라고 다정한 부모. 네, 다정한. 그쵸. 그게 사실 네. 그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맞아요. 권위적이고 이래서 좀 나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친구 같은 부모가 맞아요. 돼야지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핍이고 상처였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는 그거를 내가 남겨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반발작용으로 아이에게 화를 내지 못해요. 이게 이제 훈육이라는 게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게 훈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훈육이라는 게 아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걸 명확히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의 조절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길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로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화를 내야 될 화를 내야 돼. 이거 구분을 좀 어떻게 하세요, 소장님은? 사실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화가 나.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나는 이 화를 그대로 이 순간 이제 아이한테 상처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절하자는 거거든요. 화라는 감정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아이한테 이런 영향이 있으니 화가 날 때 나만의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심호흡하는 거.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호흡을 하면 심신에 이제 안정이 된다. 우리 뇌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화가 날 때 소리 지르기 전에 오히려 아이에게 언어로서 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 엄마 이제 화날라 그래. 한 번만 더 하면 엄마가 진짜 화낼 것 같은데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 내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이제 애가 딱 행동 제어가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래서 아이한테 보통 많이 하시는 말씀 화내지 마 징징대지 마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 아이는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해요. 그 책에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라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네. 어떻게 하면 네. 스스로 자라는 아이가 될까요? 사실 그게 부모의 로망이죠. 알아서 탁탁탁 하는 아이들. 저요. 알아서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저였어요. 네. 아니. 제 입으로. 네. 저는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네. 어릴 때부터 네.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길래 그 스스로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제가 방목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의 선택이나 네. 결정 이런 거를 존중해 주셔서 그 책임도 제가 져야 돼요. 근데 대신에 그 마음속에 분명히 저는 그게 있었어요. 맞벌이 부모님이니까 두 분 다 바쁘셔서 제 옆엔 네.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네. 그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애착이고 신뢰인데 결핍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요즘 애들이 결핍이 없어. 네.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오히려 잘못될까 봐 걱정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벌이 가정은 자연스럽게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핍이 너무 미안한 감정으로 푸시지 마시고 오히려 내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네. 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도 모르게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창 시절 떠올려보면 저는 정말 삐뚤어지기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왜냐면 집에 가면 부모님 안 계셔요. 네. 학원을 땡땡이 쳐도 되고 네. 진짜 학교를 땡땡이 쳐도 부모님은 출근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엄마는 아들 믿어. 그 기대를 맞아, 부응해야 된다.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은 저는 이렇게 조금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굳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잘 큰다. 워킹맘들이 되게 꿈꾸는 아이의 모습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내가 퇴근하고 가면 알아서 숙제 다 해놓고 또 공부 다 해놓고 책 읽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지만 그런 아이는 사실 상상 아니에요? 유니콘 같은 얘기거든요. 옆집 아이 다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꿈꾸지만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습으로도 이어지거든요. 스스로 그냥 뭐라도 선택할 수 있는 가방 너가 싸. 학교 가는 거 너가 가. 집안일 도우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노출시켜주면 사실 이제 일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주면 아이들 주도적으로 너무 잘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약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금 세팅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들 너무 잘 크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이게 사실 이 책이 네.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을 잘하는 법?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네. 결국 기결되는 메시지는 아이보다 나부터 챙겨라. 맞아요. 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물론 아이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나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이 어릴 때 저도 제가 오롯이 이제 육아를 했잖아요. 그래서 7시 반에 아이 맡기고 또 7시 반에 하원시키고 늘 평일에는 그랬어요. 죄책감도 솔직히 많았고. 근데 이제 평일에는 어쩔 수 없었고 주말에도 자고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평일에는 아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요. 아침에 내가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출근하려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일어나는 아이가 주말 되면 막 6시부터 막 깨워서 막 엄마 배고파, 엄마 그러니까 평일엔 안 일어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너무 이제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토요일 날 오전 10시만 되면 마사지 샵에 갔어요. 그 샵에 가는 게 내가 피부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잠자러 갔거든요. 맞아, 거기 잠 잘 네, 오니까. 눕자마자 그러니까 1시간 푹 자고 나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화가 나는 거 대신에 엄마 그러면 사실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을 악착같이 루틴을 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 10시 4시간이야. 그거를 남편과 협의하에 만들어 놓으면 내 시간을 내가 지키면 남편이 그 시간을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안 가고 있으면 마사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돼. 가 내가 할게. 남편이 지켜주잖아요. 더 중요한 거. 나중에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켜요. 내가 지켜서 좋은 에너지를 아이한테 이게 되면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사실 그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챙기고 나부터 성장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 덕분에 육아가 더 두려워진 우리 싱글들에게 어떡하죠? 오늘 거의 싱글들이 우리가 사실 오늘 좀 리얼하게 한다고 막 힘든 이야기만 했는데 힘들기만 하지는 않아요. 사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그 기쁨이 이거는 말로 어떻게 공감 안 되신다는 표정인데 저는 공감하면 안 되죠. 저 공감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사실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 근데 아이가 크는 모습과 또 내가 또 자라면서 아이가 그런 부모를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성장해야 아이도 성장한다는 거 정말 진리고요. 사실 이제 일 육아는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다 방법이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 더 궁금하시면 일하는 엄마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이 책을 보시면 또 작은 팁이라도 얻지 않을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조금 긍정적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시면서 한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워킹데디도 봐야 돼. 보셔야 돼. 실제로 아빠들을 위한 팁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어릴 때부터 잘 놀아주는 아빠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인 지위, 어떤 이제 건강, 정서적인 친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제 육아와 가사는 아내 일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명심하시고 또 하신다면 아주 또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